한국여론평판연구소 신창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여론조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표가 가능한 네. 마지막 날 4월 3일 수요일 날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 범위고요. 네. 무선 전화 RDD 방식을 사용했고 ARS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률은 6.0%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건 이제 자세한 그 여론조사 로 데이터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고성국 TV가 의뢰하고 코프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조사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 자세한 로우 데이터는 지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선 후보 그 지지정당 조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조사의 특징이 다른 조사에 비해서 이제 선거에 임박했기 때문에 네네. 무당층이라든지 응답 유보층이 거의 없어진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은 음. 누구한테 투표하겠느냐 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47%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한테 45% 해서 두 당을 합치면은 92%의 응답자가 양당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뭐 47대 45니까 뭐 거의 이제 박빙 혼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를 오차 범위 우리가 내에 감안하면. 네. 그런데 소장님,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라면은 전국이 하나의 지역구니까 뭐 이 숫자가 또 갖는 의미가 좀 다를 텐데 이건 이제 총선이니까 네. 사실은 호남은 최대한 더불어민주당한테 많이 결속될 거고 그렇죠. 영남은 또 국민의힘한테 결속되지만 결속도가 호남에 비해서 좀 떨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게 전국 편견이 그렇다는 거니까 네. 그건 그렇게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요. 지역구 투표를 할 때 후보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 네. 뭐 이미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네. 이번 선거가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네.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후보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후보 자체 혹은 상대방 후보가 싫어서라는 사람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후보 자체가 좋아서가 15% 네. 그리고 상대 후보가 싫어서가 9%였습니다. 음흠. 반면에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좋다 네. 혹은 상대 정당이 싫다고 한 응답이 네. 각각 27%, 36%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양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그런 그렇죠. 어떤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정당별 선호에 따라서 투표 그렇죠. 행태가 지금 결정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우리 정당이 좋아서 혹은 네. 상대 정당이 싫어서 네. 투표하는 그런 어떤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 정당이 싫어서가 제일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들의 41%가 상대 정당, 즉 국민의힘이 싫어서 네.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 네. 국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은 33%가 민주당이 싫어서 네. 국힘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싫어서 찍는 거를 이제 응징 투표 성향이 있다고 보잖아요. 네. 이제 응징 투표 성향이 있으면은 참여율도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좋아서 찍겠다는 것보다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꼭 심판해야 되겠다가 투표장에 더 가게 만든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 상대 정당 싫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는 안 되네요. 우리 소장님 설명하셨지만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이 싫어서가 더 많잖아요.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지지자들이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서가 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 쪽이 역시 사람들이 더 좋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좀 물러서 그런 건가? 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요인들 때문에 상대당을 심판해야 되겠다. 상대방에 대한 정부 심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만큼 이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이 네거티브 공격을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 몇 년 동안. 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런 조사가 나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역구 투표고요.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조사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비례대표 후보를 어느 정당한테 주겠느냐에 대해서 최근에도 여러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지만 네. 그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흠. 1등은 이제 국민의 미래, 네. 예,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주겠다는 응답이 34%였고요. 아하, 예. 2위가 조국 혁신당이었습니다. 네. 20%로 나타났고요. 더불어민주당 쪽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저희가 아주 주목해서 보는 게 자유통일당입니다. 네. 예, 자유통일당이 지금 이제 민주연합을 찍겠다는 응답자들 보면은 민주당 후보한테 지지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34%인데 반해서 조국 혁신당은 56%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더 많이 비례대표에서 몰아주고 있는 거죠. 네네. 대신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국민의 미래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71%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10명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10명 중에서 7명이 국민의 미래에다가 예. 비례대표 후보를 찍겠다는 거죠. 근데 네. 2위가 네. 방금 말씀하신 장경동 대표가 이끌고 있는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12%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이끌었던 개혁신당이 3%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비례대표에서 자유통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자매정당이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이제 돌출적으로 뜬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절반 예, 이상이죠. 예, 반면에 이제 나머지 정당들 중에서는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다 제끼고 자유통일당이 6%로 앞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 자유통일당 지지자들 중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비례정당 경우에는 3% 이상이어야 이게 사표가 안 되잖아요. 네. 의석수 배분이 그때부터 네. 시작되니까. 네. 그러니까 3% 이상이어야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낙연이의 새로운 미래가 3, 이준석이의 개혁신당이 4, 그리고 정광훈 목사, 장경동 목사가 이끄는 또 석동현 후보가 있는 자유통일당이 6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정당이긴 하지만 고영주 대표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은 지금 2밖에 안 돼서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총선 관련 이 양당이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그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조 심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팽팽하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윤석열 정부 국정 실패 주장에 대해서는 29%가 네, 공감을 했고요. 예. 반면에 또 다른 주장이 검사 독재 정권 심판 이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로 나타나서 음. 두 개를 합치면은 52%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조국 범죄 세력 심판 주장에 대해서는 29%가 동감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12% 해서 이 둘을 합치면은 41%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 정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겠다고 한 거하고 좀 이렇게 맥락이 받는 그런 어떤 예. 결과로 그래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조 심판론이 꽤 먹힌다는 뜻도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이게 이 전국 선거입니다만 관심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건 조금 여론조사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통상 요 지역구를 지역구 주민한테 물을 때 네. 500샘플로 보통 묻잖아요. 네. 그 조사는 지금 안 되는 거죠. 이게 안심번호 부여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예. 끝났죠. 예. 네. 그래서 보통은 일테면 경남 양산을 그러면 양산을의 유권자들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면 안심번호를 우리가 부여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양산을에 김태호냐 김두관이냐 이거는 전국민적 관심사잖아요. 네. 동작을에 나경원이냐 누구냐 하고 또 전국민적 관심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 그냥 전 국민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네. 그거는 가능하니까 물리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조사입니다. 예. 예, 근데 박사님 저기 뭐 양산을이 됐던 네. 아니면 대구 중랑구 우리 도태우 예. 후보가 그 공천에서 배제됐던 그다음에 수영 쪽에 장해찬 또 마찬가지고 이 세 지역이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물어보니까 세 지역별로 특징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각 권역별로 음흠. 이 각 지역에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서울 지역 혹은 뭐 인천 경기 혹은 PK별로 각 지역구 출마자들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뭐 서울 같으면은 지금 좀 여야가 약 박빙으로 가고 있고 인천 경기는 민주당이 좀 앞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결과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전국 응답자들이 응답한 것도 네. 너무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예. 인천 경기 뭐 사람들은 양산을이 됐든 대구 중랑구가 됐든 수영이 됐든 다 민주당 지지. 다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예.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네. 뭐 네. PK 지역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 지역 여론하고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세 지역별로 차별화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양산을을 보시면 이거 뭐 박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한 5%포인트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우리 이 신창훈 소장 말씀대로라면 전국적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소라도 앞서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반영된 거라고 보면 네. 이게 경남 지역의 그 지역구 사정을 감안하면 네. 그러면 실제로 양산을에서는 이 숫자보다는 더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 잘 아시겠지만 막판에 투표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투표가 지금 여론조사는 아시다시피 각 세대별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투표율이 나오지 반영되지 않습니까? 않은 거다. 예. 그러니까 고령층 투표율이 좀 높아지고 저 20대 뭐 저연령층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네. 실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국민의힘 후보한테 아하. 더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런 걸 감안하고 이제 대구 중구 남구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대구 중구에서 직접 느끼는 체감도하고는 좀 다르게 나온 거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예, 당연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지역의 어떤 민심이라기보다는 전국 네. 우리 양당 지지자들의 민심이기 때문에 네네.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 중구 남북에서 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대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네. 지지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45대 38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사실은 이건 그야말로 권역별로 이번 총선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어떤 호감도 지지도 네네.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로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수영도 마찬가지죠. 부산 수영도.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유의미한 조사는 있다고 보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어쨌든 이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구 중구난구나 부산 수영에서 그 우리 무소속과 우리 국민의힘 후보 간의 표갈라짐 네. 현상이 계속되면 네. 의외로 어부지리를 더불어민주당이 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 공표 가능한 조사에서 이미 예,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나타났고 네네, 전국적으로 유권자들도 네네, 이 무소속하고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어떤 표 갈림 현상, 네, 뭐 단일화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단일화가 뭐 이렇게 투표용지의 기권이라고 쓰는 단일화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그러나 뭐 선거 전에만 단일화가 되면, 지난번에는 뭐 대선 6일 남기고 단일화 했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라도 막판 단일화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 네. 그 우리 자유파 진영의 표 분산은 막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기회는 아직 남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예,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이 국정운영 평가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지도는 42%였고요. 부정적인 네네. 평가는 5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지지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잘 나온 거네요. 네.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사가 진보층에 비해서 보수층이 조금 더 잡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우리 열심히 해서 이 자료를 볼 때, 이 조사 결과를 볼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투표가 이제 곧 임박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 하나의 이번 조사 결과만 가지고 이번 총선을 판세를 이렇게, 물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날 했지만 이 결과만 가지고 총선 판세를 가늠하기는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점을 인식을 하시고, 최근에 3월 하순에 나왔던 많은 조사를 좀 종합을 해서 총선 판세를 읽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나오는 어떤 판세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상향, 혹은 민주당은 좀 하향 조정해서 판세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율이 반영이 전혀 안 된 모든 계층별로 다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실제 투표 결과는 각 계층별, 연령별로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쪽에서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 좀 더 높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보수층이 좀 더 투표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역대 총선에서 그랬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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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을 감안하면 지금 나오는 판세보다는, 조사보다는 좀 달라. 민주당은 약간 하향, 예. 국민의힘은 조금 상향 조정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어느 한쪽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네. 또 포기할 이유도 전혀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그걸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신창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